자, 개념 34번 벡터의 뜻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부터 이제 벡터 들어가는데 어려운 내용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내용을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돼. 우리 뭐든지 처음 배울 때는 낯설었다고. 쌤이 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낯설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 손에 있고 그다음에 내 머리 그리고 문제를 보는 내 눈 요런 게 이제 속도가 붙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건 이제 연습을 해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은. 자, 가보죠. 자, 벡터 갈 텐데요. 일단 벡터가 뭔지부터 가면 되겠지? 자, 벡터가 뭐냐? 자, 라는 걸 설명할 때, 쌤은 요런 걸 비교하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속도하고 속력. 우리 속도하고 속력을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지? 속력은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뭐야? 빠르기죠, 빠르기. 우리 왜 자동차에 보면 이렇게 숫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거 그지? 그게 속력이죠. 얼만큼 빨리 가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고. 근데 우리 자동차 타보면 알지만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전진으로 놓고 이제 차를 딱 밟아가지고 싹 앞으로 빨리 가나 후진으로 놓고 뒤로 싹 빨리 가나 어차피 그 숫자는 어때? 네, 똑같죠. 그냥 빠르기만 나타내니까. 근데 우리 보통 알기로 속도는 뭐를 표현할 수 있어? 속도는 빠르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지? 그렇죠. 방향도 있지.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진행 방향으로의 속도는 플러스 그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는 빠르기와 방향을 그리고 속력은 빠르기만을 이제 나타내는 용어다 있죠. 용어. 그러니까 벡터는 뭐냐면 속도처럼 뭐처럼? 속도처럼 요 녀석처럼 어떤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지는 양. 요걸 우리가 벡터라고 부를 거야. 자, 상대적으로 이제 속력처럼 방향은 없고 크기, 뭐 빠르기, 아니면 무게, 아니면 길이 이런 것처럼 어떤 크기만을 갖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스칼라라고 부르는데 우리 수학에서는 이제 벡터 배우는 거니까 벡터에만 이제 집중해 주면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단위는 사실 스칼라가 훨씬 많죠. 그치? 왜냐하면 스칼라가 많은 이유는 스칼라는 실수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야. 실수로 딱 표현이 되잖아. 뭐 무게가 몇 그램, 길이가 몇 센치, 뭐 이렇게 딱딱 이렇게 실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인데 이제 속도 같은 경우는 방향을 다 나타내서 사실 방향이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만 있는 것만은 또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스칼라를 더 많이 쓰는데 수학에서는 우리 이번 단어는 벡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다. 이제 요 정도 내용이죠. 자, 그럼 벡터에서 우리가 쓰는 거 용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 자, 용어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에 이렇게 A라는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B라는 점이 있다. 자, 그랬을 때 A에서 B 쪽으로 점 A에서 점 B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딱 해주면 자, 이 녀석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벡터라고 부른다. 벡터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그리고 쟤를 읽을 때 AB 벡터라고 읽는 거예요. 뭐라고 읽는다고? AB 벡터라고 읽는다. A에서 B 쪽으로 가는 벡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호로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A에서 B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보내면 이걸 우리가 AB 벡터라고 읽는다. 자,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이제 늘 이렇게 쓰기 좀 귀찮으니까 우리 선분을 나타낼 때도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그럼 우리 요 길이를 나타낼 때, 그죠? 요 길이를 나타낼 때는 선분 A, B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죠.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지만 C에 마주보는 요 대변이라고 해서 얘를 스몰 c라고 해서 얘를 뭐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 소문자를 이용해서. 그렇지? 벡터도 똑같습니다. 원래는 점 A부터 점 B까지 가야 되니까 AB 벡터라고 쓰는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 쟤를 그냥 임의의 소문자 하나를 이용해서 뭐 A 벡터, 뭐 B 벡터, C 벡터 뭐든지 상관없어. 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 자, 이 정도고. 그 다음에 벡터가 시작되는 점 있잖아. 우리가 화살표를 여기서부터 쏴서 여기로 도착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시작되는 요 점을 우리가 시점이라고 부른다. 자, 용어 정리하는 겁니다. 이름 알려주는 거야, 이름. 그 다음에 도착하는 점, 요 점을 뭐라고 한다? 요 점을 종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점과 종점을 연결하는 저 화살표, 저 녀석을 벡터라고 한다 이거지. 그치? 근데 벡터는 크기가 있다고 했잖아. 아까 뭐라 했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표현하는 건데 지금 얘는
A를 기준점, A를 시점으로 해서 B 쪽으로 요런 방향, 요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벡터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우리 요런 표현 써. 숫자랑 똑같이 AB 벡터의 크기. 우리 절대값이라는 개념이 거리, 크기, 차이 뭐 이런 거 표현할 때 쓰잖아. 그지? 벡터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AB 벡터의 크기를 할 때 이렇게 절대값을 표현하고, 실제 A 벡터의 크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거죠. 길이. 그래서 이 녀석은 선분 AB의 길이를 말한다. 요게 벡터의 크기다 이거지.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요런 것도 있어. 벡터에는 역벡터라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영벡터라는 녀석도 있고, 그 다음에 단위벡터라는 녀석도 있어.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요것도 어차피 다 용어 정리하는 건데, 좀 역벡터는 느낌상, 그치? 느낌상 어때? 그쵸? 반대쪽으로 가는 벡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AB 벡터의 역벡터. AB 벡터의 역벡터다. 이게 뭐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면 돼? 그렇죠. 반대쪽으로 가는 벡터. BA 벡터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BA 벡터라고도 말하지만 이렇게 쓰기도 해. AB 벡터의 역벡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다시 벡터 앞에 있는 요 마이너스는 뭘 나타내는 거다? 반대 방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거야. AB 벡터의 역벡터 반대로. 그래서 얘가 뭐라고? BA 벡터 이렇게 쓰기도 한답니다. 오케이? 용어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벡터는 뭐냐? 말 그대로 영벡터는 그냥 영벡터거든? 크기가 이런 거 말하는 거야. AB 벡터의 크기를 구했는데 이 크기가 0이야. 자, 이럴 때 우리가 영벡터라고 한다. 오케이?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왜냐면 지금 우리가 벡터라는 게 사실 어떤 시작점이 있고 얘가 진행을 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탁 쏴서 어떤 도착하는 지점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사실 이 영벡터라고 하는 거는 A에서 B를 갔는데 크기가 없다는 건 사실 시점과 종점 사이에 종점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원래는 그냥 뜻 자체, 벡터의 뜻 자체로 보면은 영벡터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야 되거든.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왜 있는 거냐? 근데 왜 있는 거냐면 우리 수학 개념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 왜 모든 수의 0제곱은 뭐다? 1이다 이런 거 있었지. 근데 사실 이 0제곱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 저것도 말이 안 되잖아. 어떤 수를 0번 제곱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원래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약속해놨지. 왜 약속해놨지? 그렇죠. 지수 법칙을 성립하는데 모순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죠? 자, 이를테면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자, 이런 거 나올 때 우리 2의 3-3 해서 2의 0제곱이라고 쓸 수밖에 없는. 근데 사실은 이걸 나누면 어떻게 돼? 2의 세제곱에서 2의 세제곱 나누면 사실은 1이잖아. 그죠? 근데 이런 수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수거든. 그래서 얘하고 얘를 같다라고 우리가 약속한 거죠. 이해가요? 이런 것처럼 어떤 수학에서 나오는 개념들의 모순이 존재하는 걸 막기 위해 그런 의미를 갖기 위해서 그 모순을 막는 존재로서만 존재하는 그런 녀석들이 있다. 영벡터도 그렇다고 봐주면 됩니다. 자, 단위벡터는 뭐냐면 우리 단위벡터도 자, 여러 가지 개념을 통해서 배운 적 있어. 우리 단위원이 뭐예요? 단위원. 그쵸?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 원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허수단위도 있었죠. 허수단위가 뭐였죠? 그죠? I. 허수의 가장 작은 단위 i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 단위를 말하는 건데, 당연히 단위 벡터는 벡터의 크기가 1인 벡터. 다시요. 뭐라고요? 어떤 벡터의 크기가 1인 것. 이 녀석을 우리는 단위 벡터라고 하고, 알파벳으로는 스몰 e라고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벡터가 뭐냐? 벡터에는 어떤 구성 요소가 있냐? 시점이 있고 종점이 있고 화살표를 이렇게 딱 연결한 걸 우린 벡터라고 부르고, 요 벡터를 AB 벡터, A에서부터 시작한 B까지 해서 AB 벡터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렇게 기호로 쓰고 스몰 a 혹은 스몰 b 소문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 이거 벡터의 크기는 절대값을 이용해서 나타내되 선분 AB의 길이를 말한다. 이 정도 얘기고, 그 다음에 그것밖에 이제 역벡터와 영벡터와 단위벡터에 대한 용어들이 있다. 이 정도 정리한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벡터를 소개한 거야, 쌤이.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보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서, 자, 한 변의 길이가 1짜리, 자, 정사각형에서 5a 벡터를 스몰 a 벡터, 5a 벡터 요 벡터를 스몰 a 벡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5b 벡터, 이렇게 대각선. 자, 요런 녀석을 b 벡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5c 벡터, 요 녀석을 우리가 c 벡터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렇는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괄호 1번은 보면 OC 벡터와 서로 같은 벡터에 대한 얘기가 있네. 자, 우리 필기하면서 갈게요. 자, 첫 번째 공부할 개념입니다. 서로 같은 벡터. 얘들아, 그럼 생각해봐. 벡터가 가지고 있는 게 뭐하고 뭐라고? 벡터는 크기하고 뭐 가지고 있다? 그렇죠. 방향을 가지고 있다. 벡터는 다시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두 벡터가 같다는 건 당연히 뭐도 같고 뭐도 같다? 그렇죠.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아야 되겠지.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지금 OC 벡터가 얘인데, 이 녀석은 지금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위로, 이 바닥과 위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간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C 벡터라고 한다면, 지금 이 도형상에서는 그런 벡터가 하나 더 있죠. 누구? 그렇지. 여기 하나 더 있죠. 여기 이렇게. 똑같이 생긴 모양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OC 벡터, 즉, 요 스몰 C 벡터와 같은 벡터가 누구다? A, B 벡터다.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은 같은 거다.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되겠어? 근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숨겨져 있어. 얘들아, 봐봐. 서로 같은 벡터라고 하는 건 뭐하고 뭐가? 크기와 방향이 같은 거죠. 크기, 그러니까 선분의 길이, 그죠? 선분의 길이와 그 길이가 시점과 종점으로 가는 요 방향만 같으면 사실 그게 OC든 AB든 뭐 이 위에 있는 BF든 뭐든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사실 다 어떤 거다? 똑같은 거다. 그죠? 자, 이거 다음 문제 때문에 쌤이 여기다 써놨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이잖아? 그리고 얘랑 얘를 비교하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이 BC 벡터도 사실은 얘하고 같은 벡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은, 그러면 여기서 OC 벡터랑 여기서 AB 벡터랑 여기서 CB 벡터가 모두 다 같은 벡터라면 벡터는 평행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얘나 똑같으니까 얘를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다 갖다 붙인다고 해도 어차피 같은 녀석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숨겨져 있는 내용 하나, 벡터는 뭐를 해도 된다? 평행 이동을 해도 된다. 자, 요 정도 내용을 하나 얻어놓고 가겠습니다. 됐죠? 자, 나머지는 이제 쭉 정리하면 될 것 같아. CB 벡터 2번 보자. 2번 CB 벡터는 요건데 요거. 자, 요 녀석하고 이 녀석이 역벡터래. 당연히 얘들아, CB 벡터의 역벡터는 뭐라고요? 그렇죠. BC 벡터. 이렇게 되는 거. BC 벡터 요거. 그리고 BC 벡터와 같은 벡터는 또 누가 있다? 그렇지. 이 밑에 있죠. AO 벡터. 요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괜찮아요? 우리 역벡터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지? 그렇죠. 마이너스 붙여서 표현하기로 했죠.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OB 벡터의 크기를 구해보래. 자, 세 번째 어디다 쓸까? 세 번째, OB 벡터의 크기를 구해보래. 크기. OB 벡터? 이거 말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한 변의 길이가 1짜리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니까 당연히 크기는 얼마야?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B 벡터와 크기가 같은 벡터를 모두 구하래. 자, 그러면 OB 벡터와 크기가 같은 거는 이 대각선을 표현하는 벡터는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크기만 같은 거야. OB 벡터와 같은 벡터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OB 벡터와 뭐만? 그렇죠. 크기만 같은 거. 그러니까 당연히 OB 벡터랑 크기가 같은 거는 누가 있어? 당연히 이 녀석의 역벡터인 BO 벡터도 되는 거고. 그죠? 또 누구도 있어? 이쪽 대각선도 있으니까 그렇지. AC 벡터도 되는 거고 CA 벡터도 되는 거고 다 되는 거다 이거지. 이해가죠? 그 다음 마지막 AB, BA, BO를 각각 ABC로 나타내보래. 자, 그럼 요 그림에다 요건 바로 나타내보자. AB 요건 아까 누구랑 똑같다 그랬어? 얘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C 벡터. 됐죠? 그 다음에 BC 요거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 얘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게 A 벡터였잖아. 그럼 반대로 가는 거니까 얘는 뭐다?
역벡터니까 뭐다? 그렇죠.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지. 요게 무슨 뜻이라고? 요게 역벡터란 소리라고. 그죠? 자, 그 다음에 BO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 이렇게. 아까 여기서부터 일로 오는 게 뭐였어? B 벡터였지. B 벡터. 그러니까 BO 벡터는 뭐가 되는 거다? 그렇죠.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죠. 되겠지? 요런 얘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바로 보죠. 자, 이거는 얘들아, 자, 요 첫 번째 개념 34번은 요 첫 번째 문제나 두 번째 문제 자체가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돼. 여기서 지금 용어를 정리한 거고. 알겠지? 자, 두 번째 문제 보세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에서 세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하겠다. 자, 이 녀석을 O라고 하겠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놓고 이제 기억부터 보자. 자, 기억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OA 벡터하고 EF 벡터하고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 자, 벡터가 같다는 건 뭐라고? 크기와 방향. 해보자. OA 벡터는 요거네, 요거 벡터. 그리고 EF 벡터는 이렇게 생긴 거, 요거. 어때? 그렇죠? 크기 1로 같고 방향도 같다고 맞네요. 이렇게 따져주는 거다. 그럼 사실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 이렇게 우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니은 보면 OB 벡터는 CD 벡터의 역벡터와 같습니까? 해볼까? CD 벡터는 요거잖아요, 요거 이렇게. 그럼 그거의 역벡터면 이쪽이네, DC 벡터 요거. 그죠? DC 벡터는 누구하고 같냐? OB 벡터하고 같니? 같네요. 괜찮네, 그렇죠? 그래서 니은도 같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마지막 디귿에서 뭐로 왔냐면 DF 벡터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해봤네요. DF 벡터 어디 있어? D가 여기 있고 F가 여기 있으니까 DF 벡터는 요거 말하는 건데 결국 요 선분의 길이를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요 선분의 길이라고 하는 게 봐봐, 이게 지금 정육각형이니까 요것도 정삼각형, 요쪽도 정삼각형, 그죠? 그럼 이거 반을 딱 자른 거니까 결국 정삼각형의 높이의 몇 배? 2배가 된다 이런 얘기네, 그죠? 그러면 얘는 2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1의 몇 배? 2배다 이렇게 해서 루트 3이 되겠네. 아, 디귿은 틀렸네, 그치? 루트 2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 자, 34번에서는 이제 벡터가 뭐냐에 대한 얘기를 했어. 벡터의 뜻이 뭐고,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고, 벡터들은 어떤 용어가 있고, 벡터가 서로 같다는 건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같은 걸 말하는 거고, 그로 인하여 평행이동도 가능한 거고. 되겠죠? 이 정도 내용을 정리한 거고, 자, 이제 벡터가 뭔지를 배웠으니까 우리 다음 포인트에서는 벡터의 연산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